네,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12월 9일 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자, 오늘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전체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만큼 좋아요 안 누르시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꼭 누르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다가도 감사하다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나스닥 종합지수 0.8%가량 상승을 하면서 또 다시 신고가 갱신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그만한 추세 보더라도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장기적인 추세 보더라도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자, 결과론적으로 2024년 큰 추세를 보더라도 계속적인 상승 추세였고 조그만한 추세 보더라도 최소 8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 반드시 하셔야 자산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러한 삼각수렴 뚫고 결국엔 지금 상단 라인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단기적인 조정 나오더라도 이 상단 라인까지일 겁니다. 전혀 걱정 없이 테슬라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큰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쌍바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해 드렸죠. 결국에는 414달러 이 전고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매우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들어와 있는 분들은 테슬라 없으신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테슬라는 없어도 적어도 아크 ETF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테슬라 포함하고 있는 아크 ETF를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8월 9일 저점 부근에서 테슬라, 9월 3일 테슬라, 9월 9일 테슬라, 9월 10일 테슬라 많이 모아갔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11월 25일 날 아크 ETF, 12월 2일 아크 ETF, 12월 4일 아크 ETF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자, 이렇게 커뮤니티 글 아직도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채널 홈에 보시면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제가 적어드리는 커뮤니티 글 다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큰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414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고점 360달러 부근까지일 거고 결국엔 또다시 상승 흐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겁먹을 구간이 아닌 것이죠. 2025년 굉장히 기대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와 주어야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초록색 선 부근에서 1차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지표 또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 후에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전혀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저점 부근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또다시 조정 왔을 때 또 한 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 쪽에 돈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고 또다시 테슬라 좀 쉬어갈 때 엔비디아 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간은 약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미디어 저번 주 금요일날 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일단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힘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주에 또다시 조금 힘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만큼의 상승의 폭 한두 달 이내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아크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ETF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상승할 때 큰 상승 또 해주고 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4%가량 상승해 주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0.6%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 봤을 때 아크 ETF 이 검정색 선 라인 65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지금 상승의 폭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언급해 드리고 있죠. 아크 ETF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데이터도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도그도 11월 20날 커뮤니티에서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었고 11월 21일 날에도 데이터도그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 드렸었죠. 딱 지지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이럴 때 좋은 종목들 모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지지 후 반등할 때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큰 추세를 보더라도 이러한 상승 추세 안에서 지지 후 반등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엔 지금은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3.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 핑크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64달러 깨질 때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비중 축소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1차 목표가 442달러 살짝 뚫어주고 나서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조정은 이 전 저점까지 내려오는 조정보다는 눌렸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장기 지표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차 목표가 468달러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닷컴 저번 주 금요일 날 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저희 또 최근에 매수 타점 잡고 들어간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다시피 12월 2일 아마존닷컴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잡으면서 지지 후 반등할 때 모아갔습니다. 아마존닷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장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이죠. 자, 아마존닷컴도 지금 핑크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20달러 깨질 때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BITO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25년 당연히 상승의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구간 한 차례 상승 후에 조정일 뿐이고 또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방향성은 돌려놓았습니다. 자, 또 급격한 상승이 1, 2주 내로 또다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상승의 폭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락이 오더라도 BITO 가격으로 봤을 때 23달러만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한 차례 지지 후 이미 상승 쪽으로 방향 돌려놓았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저번 주에 골든크로스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7%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약간 또다시 살짝 조정 보여주고 있죠. 가격으로 봤을 때 309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쭉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살짝 다르게 아직 중기 지표가 골든크로스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격대로 봤을 때 380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380달러 깨질 때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조금 비중 축소할 수 있는 가격 라인이죠. 자, 다음으로 클린스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스파크 저번 주 금요일날 7.4%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클린스파크 또다시 지지 후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상승 추세, 장기 지표까지 골든크로스 나오면 이 전고점 뚫어주면서 큰 상승 보여줄 수 있겠죠.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는 시기는 한 2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라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라홀딩스 지금 파란색 선 라인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고 있고 결국엔 이 노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24달러 전에 반등 한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클린스파크와 다르게 지금 중기 지표가 약간 하락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파크보다는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고 하지만 장기 지표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전고점 그대로 34달러 목표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 같은 경우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지만 단기 지표가 지금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약간 조정 나왔던 것이고 금요일 날부터 약간 지지해 주려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1.7%가량 상승해 주었고 이번 주 중후반 이후에 또다시 단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SOXL은 25달러 깨지지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살짝 조정이 나와주었죠. 파란색 음봉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고 이러한 조정은 이 전고점 가격대로 봤을 때 235달러 부근까지일 것이고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 결국에는 2차 목표가 도달해 주었고 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 목표가 91.6달러 바라보면서 가고 있죠.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날 2.5%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빨간색 선 라인 바닥 구간 나올 때부터 또다시 TQQ 같은 경우는 모아갔었죠. 바닥 구간에 올 때만 매수 타점 잡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만 잘 확인한다면 모아갈 자리 잘 확인한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살짝 힘 빠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도 결국엔 우리는 길게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91.6달러 도달할 때까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도 우리가 목표가로 하고 있던 금액들 다 뚫어주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금요일날 3.5%가량 큰 상승 보여주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FNGU도 우리 바닥 구간 다질 때 모아갔었죠. 보시다시피 최근에도 12월 3일날 FNGU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렸었고 11월 25일날에도 FNGU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금요일날 2.4%가량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자, 메타 같은 경우 이러한 삼각수렴 뚫어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해드렸죠. 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고점 라인 부근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정고점 찍으면서 또다시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지요 반등할 때 12월 3일날 탑픽 종목으로 공유해드린 것이죠. 자, 이렇게 커뮤니티에 적어드리는 종목들만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메타도 지금 장기 지표 상승 추세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지금 이제 빨간색 선과 갈색 선 라인이 하나의 저항 라인이 되면서 살짝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지표도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아는 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안도감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025년 2월 달까지 나스닥으로부터 상장을 연장하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호재가 나온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날 6.7% 상승, 지금 시간에서 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이슈만 없다라고 하면은 상승폭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장기 지표가 강하게 상승 추세에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가지고 계신 분들만 악재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도 분할의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지금 추세도 상승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1.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1차 목표가 182달러, 2차 목표가 191달러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이죠. 뉴스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눌렸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TSMC도 트럼프 정책상 부정적인 영향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고점 212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동입니다. 장기 지표도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컴 결국에는 또다시 갈색선 라인 살짝 깨면서 반등을 해주었죠. 저번 주 금요일날 5.3%가량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적만
충분히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전고점 한 번에 뚫어줄 수 있는 파동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장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S&P 500, SPY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Y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 추세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상당 라인까지의 상승의 폭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130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지지유 반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금은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살짝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더라도 장기 지표는 이제 막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파란색 선 라인 $130 깨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 한 차례 이 노란색 선 라인 깨졌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신 분들 굉장히 잘한 것이고 항상 원칙을 지키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전체적인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전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초록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9까지도 하락의 폭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저번 주 큰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단기 지표 상승 추세로 살짝 전환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AT&T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폭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이러한 삼각수렴을 뚫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0.2% 상승하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 조비 에비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색 선 라인 다음에 파란색 선 라인 보시라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저번 주에 파란색 선 라인 계속 지켜주면서 금요일날 9%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죠. 지금 계속 파란색 선 라인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 $8.3 깨질 때 또 한번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조비 에비에이션 상승의 폭은 중장기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조비 에비에이션과 마찬가지로 파란색 선 라인 봐주시라고 언급해 드렸죠. 저번 주 화, 수, 목, 금 다 상승 파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유 반등 보여주면서 금요일 날에도 5.6%가량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파란색 선 라인 지금으로 봤을 때 $33.8고 33.8 깨질 때 비중 축소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 뚫을 때 매수 타점 잡으면서 지금까지 약 270%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계좌에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인 계좌를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10월 9일날 커뮤니티에서 아이온큐 탑픽 종목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보도록 하겠습니다. LABU 장기지표 골든크로스 나와주었고 그러면 또다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1차 목표가 $148 바라보시면서 가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델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이 빨간색 선 라인 가격대로 봤을 때 $116 부근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일단은 이제 중기지표 바닥 구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좀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또 지지유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누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홀딩스 가격대로 봤을 때 $11.5 깨지면 매도해 주시라고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단기지표, 중기지표, 장기지표까지 다 바닥 구간 만들면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11.5 깨질 때 매도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보유를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SND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DL 지금 단기지표 상승 추세, 중기지표 쌍바닥 만들고 있고 장기지표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골든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일단 $1.87 깨질 때 비중 축소할 수 있겠고 그 전까지는 또다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상승의 폭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못 해드린 종목은 내일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의 돈은 한정적이고 우리의 월급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최고의 모아가는 투자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구독 버튼 옆에 멤버십 S클래스로 들어오시면 적어드리는 매수 타점 커뮤니티 글 다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들 이번 주도 수익 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멤버십 커뮤니티 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